이번 영상에서는 클리니컬 엔도스코피라고 하는 소화기 관련 국제 논문에 2023년 6월 바로 최근에 게재된 위풍선 엔드볼 다이어트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풍선 시술은 고도 비만이나 일반적인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불응성 비만의 치료를 위한 소화기 위내시경적인 다이어트로 시술된 지가 벌써 40년의 역사가 있고요. FDA의 고도 비만 시술의 시술법으로 되어 있으며 이미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그 연구 데이터가 이미 굉장히 많이 쌓인 안전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위풍선 다이어트가 과연 한국인들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다기관 연구, 즉 저희 병원을 비롯한 고려대, 또 강원대 의대 등의 국내 대학병원들에서 위풍선 엔드볼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제가 바로 제1저자로 되어 있는 논문이며, 한국인에서 위풍선 다이어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던 이 위풍선 엔드볼 다이어트 관련되어서 최초의 다기관 연구였기 때문에 위의 논문이 제가 가장 의미 있는 논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국내 최초, 최다 이런 용어들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될 수 없는데요. 이 논문은 훌륭하신 여러 임상 교수님들의 여러 또 검증 단계를 거쳐서 한 줄 한 줄 평가와 검증 후에 또 수차례의 수정을 거치고 또 비로소 국제학회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증된 논문이라는 것이죠. 엔드볼 시술은 10분 정도 만에 내시경을 통해서 끝나는 비침습적인 내시경적인 비만 시술로 위에 풍선을 삽입하여서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위풍선의 포만감을 통해서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저희 병원과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들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환자들 중에서 위풍선을 받은 환자들 평균 연령 34세인 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환자군들이 있는데요. 논문을 쓰기 위한 조건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안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려서 동의서를 얻고 해서 80여 명을 대상으로 논문 임상시험을 한 것입니다.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풍선을 삽입하기 전에 위내시경을 통해서 위의 사이즈와 또 위의 병변들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식도를 통해서 엔드볼을 삽입하면서 위에 위치시키고 주사기를 주입하여서 풍선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충전 키트를 이용해서 400에서 500cc 정도의 식염수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위풍선 엔드볼 삽입은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위풍선의 삽입이 끝나고 시술이 끝나고 나면 이 환자분들은 메스꺼움이나 복통과 같은 이 경미한 합병증이 당일날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항구토제나 위산 억제제와 같은 약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매월 추적 관찰을 하였고 6개월 이후에 엔드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전체 체중의 평균 12% 정도의 감량, 체중 감량이 있었고 과다된 체중의 43%의 감량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 데이터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약물 다이어트 치료들보다 우수한 결과임이 한국인에서도 엔드볼 다이어트 시술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엔드볼의 안전성과 합병증을 보았는데요. 오심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제일 많았고, 이는 경미한 합병증으로 분류되었고, 복통과 변비, 식도염, 또 위궤양 등의 합병증도 보고되었으나 이는 모두 약물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는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은 아니었습니다. 즉 위풍선 엔드볼을 넣고 이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우리가 메이저 합병증이라고 해서 주요 중요한 합병증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합병증은 본 연구에서는 한 건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조선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클리니컬 엔도스코피에 게재하신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식이요법이랑 약물요법만을 통해서는 체중을 감소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비만 수술이다. 근데 이 비만 수술은 높은 합병증, 즉 수술적인 합병증, 예를 들어서 출혈이나 감염, 또 수술을 창상이 아무는 이런 합병증이 있고, 해부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몸의 변화, 또 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안전하고 해부학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비교적 큰 체중 감량을 가져올 수 있는 내시경적인 비만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를 포함한
국내 위풍선 엔드볼 관련된 연구 3개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고, 또 세 연구 모두 평균 약물 치료보다 우월한 체중 감량이 되어서 단기적으로 좋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풍선 엔드볼을 하고 나면 회복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풍선 엔드볼을 하고 나면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회복 기간은 환자에 따라서 다들 다르지만 보통 위풍선 엔드볼 시술 당일에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는 힘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술 당일은 심한 경우 구토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체하거나 배탈 났을 때 정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경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술 후에 다음 날은 불편함이 이 절반으로 조금 더 줄고, 또 3일째는 불편함이 또 절반으로 또 줄고, 4일째는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불편함을 가끔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평균적인 범주고요. 환자들마다 이런 범주가 조금 다양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끔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또 사실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 제가 10년 이상을 다양한 환자분들을 이 엔드볼 다이어트 시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회복 기간을 빠르게 해드리고 또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시도를 해왔고, 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기관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풍선 엔드볼 다이어트 시술은 위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엔드볼을 삽입하고 또 제거할 때 위와 소화기의 병변이 관찰해야 되며, 제거 시에 클립 또는 내시경 이물 제거 시술 등의 이런 복잡한 소화기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소화기 내시경적인 술기와 경험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술기를 갖추고 숙련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국내 대학병원들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엔드볼 시술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국내 최초의 다기관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식이 조절과 약물요법으로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 또는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많은 과학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